근데 나 그 막 소개 이런 거 나 못하는데 큰일 났네. 지금 똑같이 하시는 아, 그렇습니까? 네. 인사하시고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담 디자인의 김영준입니다. 예,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루담 디자인 대표 김영준입니다. 3번에서 인테리어부를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주거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봉사하는 지역은 경기권이고요. 3번하고 평촌, 예, 주로 그 위주로 하고요. 그 문의사항은 댓글이랄지 뭐 이메일 그 주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와서 현장을 좀 봤는데 좀 심상치 않거든요. 아, 왜요? 마감이 거의 네. 마감왕 같으신데 마감왕이라고 지금 불러도 될까요 앞으로?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기분 좋죠. 인테리어 업자로서. 여기 현장은 구축 아파트입니다. 대략 20년이 넘었고요. 투베이, 그 다음에 확장 공사를 했고요. 신혼집이고, 요구하시는 사항은 신혼집은 대부분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문의를 주시고,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집을 대충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한번 오시죠. 보시죠. 예. 여기 현관은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업자들은 덧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타일의 어떤 데코복구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심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드러내버려요. 그 다음에 미장을 반드시 하고 여기에 있는 왁구 틀하고 거의 슬라를 맞춥니다. 아니면 살짝 좀 더 내려가게끔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해야 깨끗하고 완결성이 좋습니다. 이쪽은 이제 드레스룸, 요즘에 유행하는 아치로 이렇게 해서 돌려드렸고요. 예, 아치는 같이 9mm 문선으로 하는데 변형이 좀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cm 정도를 넓혀서 조금 제가 작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름으로 감싸줬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슬라이딩, 예,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매립식으로 인방식의 어떤 슬라이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하이엔드급이 아니죠. 공사가. 예, 그래서 천장을 댈 수 있으면은 올려서 매입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통일감이 있게끔, 네, 슬라이딩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세탁기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세탁실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 문을 이렇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세탁기에 다 걸리잖아요. 또 밖으로 빼자니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동선이 안 맞고,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슬라이딩으로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다 포세린으로 했어요. 여기에 있는 유가를 이쪽으로 좀 올려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배관 공사를 여기는 해드렸고요. 그레이 톤에 약간의 벗기다시 좀 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매지는 1mm 매지.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mm 줄눈으로 시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젠다이 턱이 있어요. 젠다이 턱이 대부분 뭐 110 이렇게 주시는데 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여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거 100mm로 뽑아 놓으면 기구물이 이만큼씩 막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동선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60이나 70 정도 하셔도 한풀압 이런 거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상황에 맞게끔 젠다이를 짜주시는 게 그런 게 좋습니다. 네. 원래는 이 욕조를 700짜리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700짜리는 이 안에 내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불편해서 그냥 750으로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로 밀평이 아니고 하프 없는 걸로 스탠다드 식으로 이렇게 갔고, 그래서 답답함이 좀 덜하죠. 그렇게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같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그렇게 이제 해드렸고요. 졸리컷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공장에서 켜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양에 따라 현장에서 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냥 켰어요.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1mm 졸리컷으로 켰고, 레이진이나 이낙스나 이 제품은 쓰지는 않았어요. 그 레이진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되게 또 잘 발라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 모서리 부분이 둥글둥글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는 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한다고 해서 깨지지는 않거든요. 깨진 적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쁘게 1mm 커팅해서 저기 졸리컷을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쉽게 하시나 봐요. 네, 그렇죠. 예전에 계속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공사를.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석 같은 경우는 인조 대리석인데요. 이건 퓨어 화이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타일로 이렇게 접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접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타일이 만나는 부위, 그 다음에 마루가 만나는 부위 좀 이상하잖아요.
예, 톤앤매너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물이 좀 튀더라도 여기가 이제 파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조 대리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수분이 이 밑으로 들어가지 침투가 안 된다는 거죠. 천연석은 당연히 모공이 있기 때문에 물에 침투가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타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타일 매지 쪽으로 해서 크랙이 간다든지 그 사이로 침투가 된다고요. 아무리 여기에 뭐 방수공사를 한다 그래도 일단 크랙이 들어가고 모공이 있기 때문에 인조 대리석 같이 좋은 게 마감재가 없습니다. 슬라이딩은 이렇게 좀 넓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문짝을 했을 때는 좀 작게, 그 문짝에 맞게끔 네,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퓨어 화이트입니다. 퓨어 화이트. 지금 설명하시는데 거침이 없으신데 아, 그렇습니까? 짬에 싸우는 바이브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또 어디를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는 9mm 문선이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 와꾸 틀은 다 뜯고 다시 이제 틀을 세워서 9mm 문선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오래된 집들, 한 20년 넘어간 집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면, 이런 데는 면을 무조건 쳐줘야 돼요. 면을 안 치면 덥에 마감이 안 됩니다. 이런 데들이 거칠게 이쪽 부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면 작업을 꼭 잘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MD 아니면 석고로 떡가비라도 한번 쳐주고 벽지를 마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벽지는 좀 웬만하면 이런 데는 올바닥에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그 도장한 건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게 도배예요. 우리 저기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 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놀래요. 에이, 도장했냐? 예? 풀자국이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무몰딩으로 그렇게 해서 뭐 무몰딩이 뭐 어찌고 저쩌고 뭐 이게 어렵니 뭐 이게 뭐 하자가 나니 그 실력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실력 없는 거예요 그거. 이거 안 터져요 이거. 근데 여기 완전 직각으로 떨어져요. 석고로 이게 다 이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뎁스가 좁아요. 이 폭이.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떠신 분들은 요거 파기 싫어서 여기에 목공을 다 대요. 이만큼을. 그러면 굉장히 좁아져요. 이게 하나 좀 되는데 그게 6cm에서 7cm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자체를 아예 다 파버렸습니다. 파서 미장해서 심어서 전선을 이 안쪽으로 콘크리트 속으로 이제 집어여서. 근데 이 큰 데는 좀 쳐주시는 게 좋아요. 뭐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집이 협소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목공을 많이 안 치는 것들. 그리고 해주더라도 떡가배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배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디 있지? 잠깐만요. 어디 있지? 이런 마감 이게 만나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이 풀을 안 닦아주니까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 풀자국들이 엄청 집에 이게 잘 보여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좀 잘 닦아주셔야 되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이 이제 그런 거를 엄청 신경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마감이죠. 예, 그게 마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간과해요. 이런 건 사소한 거 하나, 이 만나는 뭐 이런 풀자국 이런 것들. 예, 근데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대표님도 못 찾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시고도 이게 페인트인지 벽지인지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타일이랄지 뭐 도장 비싼 거 안 하더라도 이렇게 신경을 좀 잘 써주더라도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공사를 시공을 했었는데 동방열판, 뭐 업체들은 다 쓸 거예요. 마지막에 동방열판으로 시공을 했다. 이제 그런 것들만 조금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되고, 등박스 같은 경우는 필름으로 좀 가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하단 부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합판으로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색깔도 변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열재 역할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필름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나중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식이 좀 덜해요. 그리고 닦기도 편하고. 와, 근데 네. 저거는 잘 안 보이는 부위라서 네.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는데 딱 이렇게 필름으로 딱 안 보이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 좀 이제 신경 써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샤시 같은 경우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샤시 회사에 뭐 다 규격 스펙 나와 있는데, 이런 데들은 기본 프라임급 아니면은 슈퍼세이브 5급 정도만 들어가면 충분하고 그 이상으로 가면 좋죠. 다운라이트 이렇게 하셨는데 천장은 다 이제 목공 다 하신 거예요? 뜯지는 않고 여기 일부분만 보수로 해서 천정으로 라인 조명 갔어요. 일단 민감한 부위들이 만나는 부위 같은 경우를 대부분 엘라스코랄지 아니면 수성 실리콘으로 이 마감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목공으로 해서 천장 같은 경우는 안 치고 깔끔하게 했습니다. 예. 근데 대표님 천장을 새로 안 쳤는데 어떻게 저 상부장이랑 천장을 하셨어요?
일정한 간격. 그건 뭐 목수의 어떤 기술력, 저희만의 노하우, 예, 그걸 뭐 일일이 뭐 예,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잘 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 레벨을 잘 보고 이제 박스를 짤 때 좀 잘 짜야 되겠죠. 근데 어려울 거예요. 이게 하기가 되게 상황에 따라 뭐 다 뜯어야 되는 경우는 뜯어야 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장은 안 뜯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들의 어떤 금전적인 면을 좀 많이 덜어드렸죠. 원래는 불판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사장님이 냉장고를 여기다 집어넣으신다고 불판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630 뎁스 잡아주고 여기는 1000으로. 그래서 같이 대면형 이제 식탁 겸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요리를 좀 좋아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넓게 해드린 거예요. 개수대 같은 경우는 백조 이제 860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 뭐 이것은 뭐 기본이겠죠. 화이트 팩트로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식기 건조기는 여기 이제 이사하면 내일 이사거든요. 그래서 이사할 때 이제 집어넣고, 미드 같은 경우는 여기는 타일을 여기에 있는 대리석 타일하고 여기랑 간지가 좀 맞게끔 설치를 해드린 거고요. 타일에 600각짜리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상부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없어 보여요. 좀 안 이뻐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타일에 밑선 라인에 맞춰서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고, 저런 데는 아무래도 창고실이잖아요. 대부분 여기만 쓴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길게 좀 내려주시는 게 제작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됐는데 또 또 얘기 또 해드려요? 다른 분들은 막 디자인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하는데 대표님은 이제 마감이 네. 가장 중요하다. 디자인도 중요한데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마감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그걸 수정을 해가면서 빨리빨리 마감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마감 때 보면 이걸 뜯으셔야죠. 이제 고객님들 인테리어 보면은 마감할 때 되면 다 포스트잇 붙어 있잖아요. 없죠. 여기는 아예 없네요. 없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있을 수가 없는. 없죠. 예.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 다시 잡아야죠. 그래서 다시 뜯고. 대표님은 다시. 예, 저는 다 뜯어버려요. 뜯어버리세요. 아니 부분 수리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뜯어요. 예, 그런 것들은 아니다 그러면은 날 잡고 다 뜯어버리세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현장밥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면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가요. 네,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예. 저는 무조건 뜯고 다시 시작합니다. 진짜 이거 나이 46세 먹고 칭찬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건. 근데 그래도 칭찬 받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뒤에 태워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덕에 태운 거 보면 진짜 간격이. 근데 그거 실수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장 뜯으라고 내가 했거든요. 근데 이번만 내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저기서 1cm 들어가야 돼요. 예. 일반 분들은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마감 부위, 그런데 어디 민감한 부위거든요. 구조물에 따라 그게 1cm, 2cm, 3cm, 4cm 다 틀리게끔 시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최대한 맞춘다고 맞춘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마감은 일반 사람들은 좋게 보인다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제가 또 민감한 날에는 뜯으라고 합니다. 네, 이때 또 그렇게 또 만들어 줘야 되고 분위기를 또 만들어 줘야지 팀들이 또 그렇게 긴장을 하고 일을 하셔야지. 뭐 이게 무슨 뭐 막걸리 먹고 한 잔씩 뭐 여기 와서 일하는 뭐 공사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무슨 1, 2천 공사도 아니고 자기 집 공사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항시 공사에 임하잖아요. 그렇죠. 고객님이 가져야 될 마음을. 그건 기본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로서. 가게 한번 하셔야 돼요. 그건 어떤 대표님들의 철학은 다 있겠지만은 그게 얼마만큼 초심을 잃지 않냐, 얼마만큼 가냐, 그리고 몸에 배이냐, 그 차이죠. 조금만 돈 좀 벌면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조금만 더 벌면은 고개 뻣뻣이 쳐들고 있고, 현장은 나몰라라 하고. 그래서 대표들이 항시 하실 때 뭐 그런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과 끝이 좀 동일하게, 그 다음에 항시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항시 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자, 엔딩 멘트 가겠습니다. 큐!
오늘 첫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재밌네요. 의외로 생각보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재와 또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루담 화이팅! 감사합니다. 마감왕이신데 보낸 거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제일 깨끗한 집인 것 같아요. 아우, 그래도 예,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 또 기분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내 집처럼 이렇게 해야죠. 예, 다음에 또 다음 촬영장에서 팀장님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